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연 도깨비 벨리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나스닥은 이틀 연속 힘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다우 지수만 올랐었고, 그런데 간밤에는 다우 지수까지 모두 2% 가까이, 나스닥은 2%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셧다운 해제가 됐죠. 그렇지만 기대감에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뭐 급등 나오려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우 지수가 저렇게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은 힘이 없을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우 지수가 저렇게 3대 지수가 모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개파락이 당연히 오늘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너무 큰 걱정은 마세요. 자, 기관 어제 동시효과 대량 매도. 이게 어제 조금 이상했거든요. 그렇죠? 자, 어제죠. 어제 유튜브 보니까, 제가 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 그랬잖아. 자, 대한민국 주포는 세력은 지금 외국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관이야, 기관. 어제 마감글에 기관이 세력이라고 올려드렸잖아요. 여전까지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외국인이 세력이었어요. 여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즘에는 기관이란 말이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가 변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동시효과, 어제 장중에는 기관이 끌어당겼어요. 어제 장중에는 기관이 쭉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지수 변동성이 100포인트 정도는 있을 날이었는데도 기관이 쭉 끌어당겼다면 뭘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삼성전자 조금만 사면 올라오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기관이 어제 동시효과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개파락 나왔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마감까지 쭉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기관이 그러면 매도를 계속 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덤벼야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가 우우하고 막 야 떨어질 때 사자 하고 막 덤비면은 지수는 안 좋을 확률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깨비벨리를 구독하고 매일매일 보시는 분은 이제 그건 다 아실 거야. 개인 매수 이렇게 되고 그건 다 아실 거야. 자, 그래서 곧버스 레버리지 전략 오늘 우리 레버리지 곧버스 하는 ETF 상장지수 트레이드 방에서는 전략을 한번 잘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자, 좋아요, 댓글, 내용이 좋으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깨비밸리 시황 전략을 들어서는 후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뉴스보다 늘 빠릅니다. 뭐가 빠르느냐? 뭐 어떤 소식이 나타났다. 그건 뉴스가 빠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뭔 일이 터졌다. 뉴스에서 보고 아는 거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런데 반도체 종목 이쯤에서는 차익 실현해야 될 거고 이쯤에선 들어가는 게 나을 거고 이런 거가 뉴스, 증권 뉴스 이런 데도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한 달여 전에 반도체를 많이 먹고 팔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언제 들어갈까 하다 어제 일정량만 들어갔다고 이야기해드렸죠. 그렇죠. 어제 일정량만. 한 방에 훅 안 들어갔단 말이야. 혹시라도 이런 일이 터질까봐 일정량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 반도체 종목 일정량 들어간 거 오늘 크게 아이고 손해 많이 봤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제 반도체 종목 일정량 매수 들어간 거 있죠. 손해 안 보는 구간에선 매도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날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제 매수를 못한 분 어제 타이밍 못 잡아 매수 못했는데 그럼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단기로 먹고 나오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연일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증시도 4200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전략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느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하지만 몇 달 전부터 지금 지수는 조금 4200 아래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지만은 화라산처럼 막 타오를 때도 현금 30% 꼭 들고 있으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건 꼭 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존스 1.65, S&P 1.65 똑같이 빠졌네요. 나스닥도 2점. 자, 유럽 증시도 다 빠졌어요. 유럽 증시도. 자, 독일 증시 어떻게 빠졌는지 봅시다. 몇 시에 빠졌나 봅시다.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장대 음봉 15분봉으로 볼게요.
뭐 시작부터 그냥 질금질금 내려왔네요. 요 며칠 독일 지수가 질금질금 올라가더라고. 그게 좀 의아해 했는데 그냥 한 방에 훅 빠져버렸어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 한번 나스닥 먼저 볼게요. 다우 지수 차트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습니다. 야, 막판에 거래량이 또 쳐졌네요. 제가 오늘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그러네요. 막판에 좀 터졌어요. 막판에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자, 이래서 자, 도깨비밸류가 나스닥은 헤드앤숄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헤드앤숄더 이야기 하니까 미국 증시 이렇게 되면은 10% 이상 빠질 수 있다. 그거를 며칠 전에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이 흐름 보니까 또, 진짜 그렇게 되나? 그런 마음도 생기죠.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오늘 올라가는데요? 아니, 하루 올라간다고 그게, 그렇죠? 그런 건, 조금 경험이 부족한 분이 댓글 달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어찌됐든, 미국 증시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요거거든요, 요거. 주봉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가 요 자리거든. 근데, 요 며칠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바로 내려왔단 말이야, 바로. 바로. 그래서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서학개민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일봉으로 며칠 동안 여기를 기술적 패턴으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23,300 여기를 못 넘어가고 여기서 괜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훅 빠질 확률이 커요.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자, 오늘 급락이 나왔죠. 자, 23,300이란 자리 회복 못하고 거기서 빌빌거린다면은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는 쭉 빠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서학개미님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도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대한민국 분들이 어디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목만 보고 내용 대충 듣고. 그렇죠? 자, 여기를 회복 못했을 때라 그랬어요. 만약에 회복을 하면 또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며칠 안에 회복을 못하면은 23,300을 못하고 그 안에서 빌빌거린다. 올라가는 척하다 밀리고 올라가는 척하다 밀리고 그런 형국이 나타나면 훅 한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꼭 알고 계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깨비가 그랬잖아요. 돈 많은 애들은 돈 많이 굴리는 애들은 어깨에서 판다고 목 위로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돼서 거기에서 판다고. 그렇죠? 자, 미국 증시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르는 날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고. 돈 많은 세력들은 이런 거를 싫어하거든. 올랐다 내렸다 싫어하거든. 그래서 나 이 정도만 먹었어. 목표가가 100이었는데 나 85 먹었어. 그럼 그 자리에서 파는 거거든. 그걸 꼭 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증시도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봅시다. 3% 이상 빠졌습니다. 자, 3% 이상 빠졌는데 3.72% 빠졌고요. 나스닥 차트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얘는. 자, 이렇게 빠졌고 엔비디아 얼마 빠졌는데 이런 거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전략 드립니다. 자, 일단 기술적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없고 우리나라 증시만 있었다고 보자고요. 자,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자, 어제 흐름 좋았어요. 어제 흐름 도깨비밸류도 초반에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쭉 내려와서 음봉 또는 양봉이 나오더라도 윗꼬리가 길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제 쭉 기관이 땡겼단 말이야. 그런데 역시나 뭔가 좀 변화가 있을 날이었는데 변화가 없이 가면 그 다음날 뭔 일이 늘 터지더라고. 자, 파생하는 분들 알 겁니다. 만기일날 이상하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잘 가네? 그러면 금요일날 후폭풍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뭔가 오거든요. 그게 미국 증시 때문에 오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주식하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 어제도
아침에 이야기해드렸지만 오늘 만기일이지만 옵션 만기일이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어. 그러나 주식하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 어제 무난하게 잘 넘어갔어.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땐 어이구 쌍봉 자리야.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4천이 무너지니까 3,900이 무너지니까 뭐 4천까지 무너질 수 있어. 근데 3,900까지 무너지니까 여기저기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야, 정부 집 팔아서 주식하라더니 주가 왜 떨어지냐 이런 댓글들이 많으니 그렇죠? 자, 연기금이 구원 투수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건 연기금은 살 만큼 샀어요. 연기금이란 것은 살 만큼 사고 먹을 만큼 먹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는 게 연기금이에요. 그런데 살 만큼 샀는데도 추가적으로 또 들어왔단 말이야. 그건 뭐 때문에 들어왔겠어?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 더 이상 정치적이라 말은 안 하겠지만 이야기해드렸잖아. 그렇죠?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명분이 생기면 걔네도 어쩔 수 없다고 제 이야기. 명분이 뭐니까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어. 그러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서 다시 떨어지더라도 아이고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댓글은 안 단단 말이야. 그럼 저 위에서 쳐다보는 사람도 괜찮네. 야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야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연기금이나 어디에서 금융투자에서 들어와서 오르고 내리고 이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이 세력이 아니야. 외국인이 지금 지수를 올리고 내리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기관 투자자들이 만지작거리면서 오르고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어제 동시효과에 확 던진 게 조금 의아해 했는데 오늘 만약에 연속으로 기관 투자들 매도가 계속 나오면 우리 증시 자 이제 그림을 그려봐 드릴게요. 오늘 한 4,100 정도에서 스타트할 확률이 크겠죠. 4,100. 2% 빠졌으니까. 그렇죠? 선물지수가 2% 빠졌으니까 오늘 개파락이 4,100에 시작한다. 그럼 70포인트 빠져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야, 싸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 그러면은 세력들은 여기서 세력은 외국인도 되고 기관도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막 덤비면 아이고 우리도 팔으려고 했는데 받아주는 애가 막 생기네. 그럼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개파락 여기가 어제 종가 개파락이 툭 나왔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고 막 팔아. 그러면 양봉으로 쭉 올라올 수도 있어. 양봉으로 쭉 올라올 수 있어.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막 한다. 그러면 공이 하늘에서 퉁 떨어지면 일단은 반등은 나오잖아. 퉁 튕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척하다 쭉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 그겁니다. 오늘 패턴은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덤비느냐 안 덤비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느냐. 자, 일반인들이 휴대폰 보고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 여기 채널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채널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가 얼마 어떻게 변하고 기관 투자가 어떻게 변하고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걸 다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면서 느낌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저의 책임감 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이 방에서 하나마이크론 매수하신 분들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고용 같은 거는 제가 단타로 7%에서 10%는 먹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야기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그저께 제가 매수 힌트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장중에 5% 가까이 올랐어. 그래서 단타로 먹고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들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크게 손해보고 팔 일은 없죠. 어제 올랐기 때문에 이날 매수한 거잖아. 이날 매수한 거고 어제 올랐어. 그러면 오늘 내려가더라도 아이고 겁먹었어. 나 팔아야 돼. 본전엔 팔 수 있다는 얘기지. 본전에. 오늘 본전에는 팔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렇게 대응하면 돼. 그래서 단기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걸 매수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도깨비가 최근에 계속 말했죠. 차트상으로 너무 오른 종목 사지 말고 이런 종목 사라고 떨어져 있는 거.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어? 그래서 늘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약바이오 그런 거 이야기해드렸던 거 그런 게가 요 며칠 쭉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그저께 뭐 샀죠? 차트상으로 완전 이런 바닥자리죠? 예,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종목들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됐어도 크게 잘못될 일이 없단 말이야. 오히려 분할 매수 들어가던 사람은 이거 떨어지네? 또 사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지탱해 주는 게 반도체인데. 그렇죠? 2차 랠리가 언제 가느냐. 그래서 어제 일정량만 들어간다 그랬죠. 살짝 발 좀 담궈보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내려와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 불안하면은 본전에라도 팔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보스 레버리지 전략 이야기 해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개파락이 당연히 나오지. 그렇죠? 자, 그런데 4100이 무너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저는 레버리지 들어가서 단타로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로 먹고 어느 정도 올라갔어. 그러면 오후에는 곧버스 들어가서 분위기 봐가면서 들고 갈 수도 있고 곧버스로도 조금이라도 먹고 얼른 팔고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늘 하루 단타로만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트레이딩 하던 분들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채널방에 올려드리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 올려드리는 거 보고 하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게 있어요. 레버리지는 손이 안 가. 얼마 전에도 우리 트레이딩방에서 레버리지 매수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곧버스는 개파락이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곧버스 사면 안 되겠지.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의 힘이 안 보인다. 그런 때 들어가야지. 아마추어 분들, 야, 미국 증시 급락했어. 오늘 시작부터 막 하락에 배팅.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시작부터 개파락이 나오는데 크게 나올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거를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밸류였습니다.